유럽의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23.6%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유럽의 정책의 영향이 좀 있고요. 미국 역시도 테슬라가 역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대 판매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별로 는 게 없어요. 전기차 쪽의 비중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현지 투자를 발표했던 기업의 CEO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초청해놓고 나서 먼저 니네들이 해줬기 때문에 나도 니네들한테 뭔가를 주겠다. 그걸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최근 2차전지 주가와 주목할 만한 이슈는 무엇인가요? 2차전지 주가는 별로 반등 못하고 여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업황을 놓고 봤을 때 전방 산업인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전년 대비해서 23.6%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유럽의 정책의 영향이 좀 있고요. 또 미국 역시도 테슬라가 역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대 판매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별로 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쪽의 어떤 비중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는 유럽 시장이 저렇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현지에 공장이 있는 삼성 SDI나 SK온 같은 경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관련돼 있는 밸류체인 실적도 그냥 고만고만할 거예요. 이유는 중국산 배터리가 그 시장을 장악을 했고 그쪽이 굉장히 크게 매출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성장에서 크게 도움을 받지를 못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체별로 보면은 이제 포스코 피처엠 같은 경우가 이제 소폭 영업 흑자 나왔는데요. 회사에서도 밝혔지만은 숫자 업사이드는 좀 제한적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바닥은 확인된 것 같은데 이때부터 매출이 쫙 늘어나면서 올라야 되는데 이게 완만할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공장 준공을 아예 연기를 했습니다. 내년으로. 그리고 컨퍼런스콜에서 2차전지 소재 적자가 올해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최근에 CATL이 나트륨 배터리 개발 하면서 연말에 양산한다. 5분만 충전하면 520km를 주행할 수 있다. 사실 이 정도면은 거의 내연기관 자동차급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해도 1, 2분에 뚝딱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채운다고 그러면. 그런데 뭐 그게 되는지 여부는 사실은 이쪽이 좀 버퍼가 많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CATL의 연구 인력도 많고 어찌됐든 지금 주도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좀 긴장을 좀 해야 될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라고 하면 한국판 IRA 관련해 가지고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이슈들이 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투자세액 공제를 갖다가 해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한테는 좀 숨통이 트이는 역할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이 실적 발표가 났어요. 영업이익이 20몇 억이 나왔던데요. 매출도 뭐 감소하고 그랬는데 흑자가 나왔다라는데 의의를 두는 쪽도 있기는 한데 그 정도 흑자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맞춘 걸 수도 있고 어찌됐든 뭐 적잖은 것보단 좋긴 하지만은 뭐 시장에서 기대하는 눈높이보다는 좀 못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콜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은 올해 내내 좀 견조하게 하반기로 갈수록 올라갈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던 느낌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성장이 나오려고 그러면 결국 유럽 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전방 업체들이 매출이 좀 올라와야 될 것이고 그럼 그 전방 업체의 전방 업체인 유럽 자동차 이런 쪽에서 이제 숫자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이제 공장 가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매출과 관련된 걸 종합해 보면은 올해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포스코 퓨처엠처럼 전체 매출에서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돌아서는 게 드라마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유럽 쪽은 매출 성장이 나온다는 거는 한 27년은 돼야지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딜레마가 이제 캐나다 쪽에 공장 짓고 있던 걸 일단 중단하는 분위기거든요. 그거는 캐나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문제가 좀 제기가 되는 거고요. 관세를 만약에 부과를 받은 상태에서 거기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가동을 해서 돌려가지고 물건을 관세를 받고 미국으로 들여보낸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만드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이슈인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2차 전지는 업황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유럽 쪽에서 좀 올라오는데 그게 중국이 수혜를 많이 가져갔고 미국 쪽은 올라오기는 했는데 생각처럼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크게 수혜가 되진 않았다. 그 대신에 이제 앞으로 미국 쪽에서는 관세 이슈들을 붙여가지고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는 우리한테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기는 하다. 근데 업황 전체로 놓고 봐서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의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종합해보면 올해는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완만하게 올라오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이 2차전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미국이 고율 발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의 진입을 이제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ESS 같은 경우는 거기에 사용되는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수주가 우리나라 업체들 쪽으로 많이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만 그게 숫자로 찍히는 건 올해가 아닙니다. 이제 그거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캐나다하고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현지 업체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공장 짓는 거를 일단 좀 스톱하는 분위기. 근데 지금 캐나다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굉장히 꼭 북미라고 해봤자 새 나라잖아요. 근데 잘 지냈는데 지금 거의 왼수처럼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로 취임한 신임 캐나다 총리가 오늘 얘기한 거를 기사난 거 보니까 미국의 배신을 잊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이제 제목을 뽑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하고 있을 정도로 좀 감정이 서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복된 관세를 일부 풀어줄 것 같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제 그런 뉘앙스지 자동차 관세 자체를 줄여줄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번에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백악관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현지 투자를 발표했던 기업의 CEO들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초청해놓고 나서 그 사람들 세워놓고 내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한 거야 이런 거 말고 먼저 니네들이 해줬기 때문에 나도 니네들한테 뭔가를 주겠다 이런 게 좀 나왔으면 그걸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딜레마 아닌 딜레마는 관세 부과를 받게 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 외 지역에서 배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재를 갖다가 수출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가격적인 부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플러스 알파인데 만약에 이 완화를 시켜주는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또 완화를 또 시켜준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또 그거에 또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완화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게 좀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경영 복귀로 인한 2차 전지 주가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미 주가는 사실 일론 머스크 복귀, 그러니까 도지 활동을 줄인다는 것만 가지고도 급등을 했고요. 근데 급등을 했는데 올라가면서 공교롭게도 그 자율주행과 관련해가지고 규제를 갖다 굉장히 완화를 시켰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도 그거에 대해서 원인 분석하고 뭐하고 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 보고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단순화시켜버렸고, 이게 또 주가를 땡겨버리니까 결국은 전기차 판매량도 늘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FSD 상용화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크게 기대감을 부각을 시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래서 $280 중반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220에서 지금 단기간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가치 FSD 그다음에 옵티머스라고 하는 이제 로봇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많이 반영이 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급형 전기차에 대해서도 출시를 하겠다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도 역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전히 트럼프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한 가지 변수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도지 활동을 줄이는데 기왕이면 저는 이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 다른 밉상 짓을 했을 경우에는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변수가 FSD를 막상 지금은 그 사람이 옆에 타가지고 그걸 이제 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완전히 그 로보택시 출시가 돼가지고 6월 달부터 가동이 된다고 했었을 때 돌발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투자하기가 제일 어려우면서도 기대감을 제일 크게 가져가는 데가 역시 테슬라다.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은 어떤 상황인가요? 컨퍼런스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라고 하는 철강 회사가 있는데 그게 주력이거든요, 현재는요. 근데 그쪽은 이제 철강 가격은 안정세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더 나빠질 건 제한적이다. 현대차 그룹하고 전략적인 동반 진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국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참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분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한 2,866억 정도 현금을 만들었다. 역시 우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입니다. 25년도 캐펙스 투자 관련돼 가지고는 철강 쪽이 3조 8천억, 에너지 소재가 3조 정도, 에너지 쪽 투자 비중을 약간 조절하는 느낌? 근데 지금 돌아서는 그림이 아닌데 여기에 너무 많은 돈을 투하하게 되면 그만큼 재무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잘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염수 공장, 이 준공 관련해가지고 3분기에서 내년 1분기로 아까 옮긴 거, 그 말씀 드렸죠.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금 집행, 투자 일정 조정을 통해가지고 기업의 어떤 체력을 좀 안정화시키는 작업이다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나트륨 관련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좀 포스코 퓨처
시초엠에서는 지켜보겠다. 그 정도 수준이라서 만약에 중국이 나트륨 배터리 쪽으로 지금 당장은 지금 얘기하는 걸 저도 액면대로 믿지는 않지만 연말에 정말 상용화가 본격화된다고 했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냥 지켜보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이제 에코프로 BM 관련해 가지고 영업이 20억 내외 흑자 전환 가능성, 제가 통밥을 굴렸던 건데 24억인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20억대 정도 나왔는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숫자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매출은 대폭적으로 감소했고요. 전방업체 SDI가 워낙에 실적도 안 좋았었던 이유도 있고, 반면에서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의 그 니켈 제련소 지분 투자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 정도고,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자본 조달 이슈 있어서 에코프로 멀티가 조달을 했지만 이후에는 좀 이런 자본 조달보다는 어쨌든 투자 일정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고 부분 조정해가면서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켜 나가면서 좀 회사를 유지하는 것이 회사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전지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2차전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적으로 봤을 땐 얼추 바닥을 확인하는 분위기다. 여기서 더 악화되거나 이런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 보면 그거는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자동차가 안 팔리기 시작하고 이럴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충격을 받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바닥이 온 것 같고 이제 돌아서는 게 좀 완만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어떤 특정 이슈가 발생이 돼서 급등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일정 부분 비중 조절을 좀 하셔서 포트 분산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굳이 나는 2차전지로 승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회사 자체의 재무적인 여력, 재무 안전성, 또 돌발적으로 갑자기 증자를 해버리거나 뭐 시비를 발행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좋게 보지는 않을 거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거고, 이제 그런 걸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 뭐 계속해가지고 초기 때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2차전지는 편안할 때 포트의 일부만 일단 가져가고 진짜 본격 성장이 나온다 싶을 때 비중을 키워도 늦지 않다. 그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경영에 복귀하면 실적과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1분기 실적은 기대감 자체가 없었고요. 그 주니퍼를 출시할 때 좀 독특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이 뭐 거의 박살이 날 정도였었고, 에너지 부분은 여전히 매출은 좀 늘어났지만 역시 이것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줄어든 걸로. 근데 사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일 우려했었던 거는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 활동하면서 밉상으로 찍히고 이상한 짓을 자꾸 해가지고 특히 유럽 쪽을 많이 자극을 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됐었는데 도지 활동 축소 발언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거는 특별공무원인가 뭐 직책 자체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가 더 하고 싶었어도 더 하는 것도 어차피 한계가 있었던 시점인데, 뭐 어쨌든 그거 가지고 일단 안도하는 그런 랠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지켜보셔야 될 거는 2분기 가이던스 제시를 못했고요. 올 연간 가이던스 제시 못했습니다. 대신에 보급형을 하반기에 출시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모델 Y 생산 확대를 본격화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실제 오늘 나온 걸 봐도 중국 쪽에서도 판매량이 느는 게 확연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택시 관련해 가지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이게 일단 트리거가 됐었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가지고도 역시 긍정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최근 바닥에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었던 거는 일단 도지 활동 축소 발언, 이게 우호적으로 영향을 줬던 거고, 그 다음에 판매량이 어쨌든 회복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하면서 수요 커버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FSD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올라왔었던 거, 그리고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줄어든 부분, 이런 것들이 한몫을 한 걸로 보이고요. 지금 당장에 여기서부터 다시 지난번 480달러까지 급등할 거냐, 그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는 일단 바닥은 좀 확인해가면서 확인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노이즈만 나오지 않으면 계속해가지고 저점은 좀 높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정책들이 테슬라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나요? 저는 반대로 만약에 강경책 쓰는 걸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중국하고 한판 붙겠다고 나오면은 그 볼모는 애플과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볼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일단 당장에 이 강경책을 계속 펴게 될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당장에 테슬라가 ESS 배터리가 다 중국산입니다. 근데 관세를 높게 부과하게 되면 그거 가져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럼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한국산을 쓴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당장에 ESS가 나오는 것도 없고요. 어려움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세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건 미국에서 직접 다 부품부터 다 조달이 된다고 하지만, 이게 관세를 갖다가 25% 관세를 매기게 된다고 하면은 문제는 GM이나 포드가 마진율 자체가 1에서 2%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세 부과해가지고 못 견디거든요. 그러면 테슬라는 조금 그 부분에서 유의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나머지가 못 견뎌가지고 요건 그대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산 배터리를 어차피 중국산 배터리
배터리뿐만 아니라 중국산 전기차 수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거기 때문에 테슬라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긍정적인 거는 맞아요. 미국 시장만 놓고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 중국에서 판매가 줄겠죠. 아무래도. 그런 리스크도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후재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더더군다나 테슬라의 오너인 일론 머스크가 이상한 짓 많이 했잖아요. 이거 히틀러식 뭐 손들고 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유럽을 좀 자극하는 발언들이 많았었고 행동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쪽까지도 더 네거티브하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1분기는 쇼크 예상했던 거고 2분기는 1분기보다 확실히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SD가 6월 달부터 오스틴에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급용 전기차 출시가 빠르면 2분기 말 3분기부터는 된다고 하니까 그거 가동되고 모델 Y 판매가 정상적으로 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은 하단에 대한 리스크 그거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사이버캡 출시가 자동차 업황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지금은 일단 서비스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제 웨이모는 이미 시작했고, 근데 이제 당장에는 이게 판도를 바꾸거나 뒤집는 쪽보다는 이게 상용화를 통해서 안정성이 강화가 되면은 사실 궁극적인 테슬라의 목표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악이 되면 사실은 공장을 만들어서 자동차를 찍어내는 거 지금 테슬라 자동차 백날 찍어내봤자 내연기관차들보다는 잘 못 만들어내요. 이미 자동차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물 새는 자동차 별 얘기가 다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보다는 FSD가 정말 제대로 되면은 그쪽으로 포커싱을 할 거고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시장을 장악한다면 차원이 다른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자동차 생산도 계속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기대감은 그래서 저는 자동차 자체보다는 FSD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자동차 업황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원래 테슬라의 목표는 자가용 자체를 갖다가 내가 혼자 타는 게 아니라 내가 타서 회사까지 출근하면 그 남은 시간 그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로보택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나 퇴근할 때 와서 나 데리고 다시 가고 그런 식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 된다고 하면 자동차 판매량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당장 논하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그려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경쟁자가 가장 이제 위험성이 있는 건 우버 같은 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한번 놓고 보신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과연 성공할 것이냐, 성공했을 때 이게 확산이 됐을 때 테슬라의 어떤 방향성처럼 자동차 업계가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주차 공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노이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렇게 돼준다고 하면은 의외로 자동차 판매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줄어들 여지도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가장 예측하기가 어려운 주식이고요. 그다음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오너의 원맨쇼에 의해 가지고 전기차, FSD, 휴머노이드 그리고 이제 화성 가는 것까지 계속해 가지고 꿈을 제시하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가는 어떤 과정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 기대감이 주가에 녹아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 이제 테슬라 주가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하고 활동하는 문제가 앞으로도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단적으로 봤을 때 JP모건에서는 이번에 목표 주가를 $115로 줄였고요. 지금 목표가 $284인데 $115로 줄였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410를 제시했습니다. 양극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쪽은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고 나쁘게 보는 쪽은 어차피 너는 찍혔어. 두 번째 그래봤자 FSD 뭐 어쩌고 해봤자 팔리는 거 한계가 있을 거야. 이렇게 보면은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쪽에 기대감을 더 가져가냐고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저는 모건 스탠리 쪽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감을 좀 가지고 지켜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앞서도 잠깐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그런 이상한 활동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2월 달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3월부터 좀 난이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4월 달 쉽지 않아 보입니다까지 했는데 사실 세링 메이라고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5월 달은 주식시장이 통상적으로 좋지 않았다.
라는 얘기들이 많고 실제로 제 느낌에도 5월 달에 별로 좋았던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검색을 좀 해서 찾아보니까 최근 10년 동안에 5월 달이 상승했던 해가 4번, 빠졌던 해가 6번입니다. 확률적으로는 빠진 게 더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5월 달 하면 맨날 빠졌던 시기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점 자체가 관세 노이즈로 인해서 4월 달에 힘들었었기 때문에 3, 4월이 힘들었고 다시 올라오는 단계인데 이미 관세의 상단은 정해진 상태에서 협의만 잘 되면 이게 생각보다 괜히 많이 낮춰질 수도 있다. 많이 낮춰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어지고 있고 베센트 장관은 계속해서 꿈과 희망을 시장에다 주고 있잖아요. 중국은 접촉한 적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인도하고 먼저 체결될 것 같고 한국하고도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별로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에는 크게 급등은 못해도 2650선, PBR로 0.9배선 전후까지는 상단을 놓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지수 폭 자체는 상승폭이 커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든 어떤 종목 장세가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오늘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관세 생각보다 25% 매겼던 걸 10%로 낮춰준다. 10%도 크죠 사실은. 낮춰준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일단 지금 시장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가 이 영업이익률 자체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25%를 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면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포드는 거의 100%가 미국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드는 좀 예외로 놓고 GM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그대로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기대감들로 인해서 주가는 5월 초 우리 지금 5월 6일까지 이제 연휴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뭐 돌발적으로 또 다시 티격태격하고 싸움이 뭐 감정 싸움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주가 자체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이럴 때 종목 찾기에 좀 열심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